미역, 박소란. 미역이 사라지지 않는다. 지난밤 이끌리듯 불 앞에 서서 한 냄비 미역국을 끓였을 뿐인데 허겁지겁 한 덩이 찬밥을 말았을 뿐인데 사라지지 않는다. 이불 속으로 손을 뻗으면 한 줌 미역이 무섭게 엉킨 한 다발 머리칼이 빈 몸을 휘감고 빈 방을 넘실거리고 살려줘 애걸하는 모양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미역은 대체 무엇일까? 책장 맨 구석 크고 두꺼운 책을 찾아 펼치자 미역은 있다. 어김없이 핏기를 잃은 종이 위에 목이 꺾인 활자 위에 입가에 마른 미역 부스러기를 묻힌 채 떠도는 창밖의 사람을 바라보다가 당신도 미역국을 먹었습니까?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한 차례 눈을 마주 보았을 뿐인데 그는 몹시 운다. 갈 곳을 모르는 귀신같이 머리를 풀어 헤친 채로 깊고 뜨거운 물속에 잠긴다. 미역은 순식간에 불어나 짭조름한 살냄새를 피우고 누구의 생일입니까? 오늘은 누구를 위해 미역국은 끓고 있습니까? 사라질 듯 한 그릇 밤이 사라지지 않는다. 미역, 한 사람의 닫힌 문에 박소란 시집 22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미역이 사라지지 않는다. 지난밤 이끌리듯 불 앞에 서서 한 냄비 미역국을 끓였을 뿐인데 허겁지겁 한 덩이 찬밥을 말았을 뿐인데 사라지지 않는다. 미역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 미역이라는 것은요, 탄생을 했을 때, 처음에 태어났을 때 미역국을 끓여서 먹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미역국을 먹잖아요. 낙담하고 실망하고 떨어지고, 그랬을 때 또 미역국 먹었다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중성이 있는 말이거든요. 태어날 때의 탄생의 축하와 실패했을 때의 아픔을 그 미역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역국을 먹었다는 것은 그냥 쭉 미끄러져서 떨어져 버렸다는 뜻이고, 탄생의 그것으로서 먹었을 때는 인생이 줄줄 잘 풀리라는 뜻인데, 걸리지 말고. 걸리지 말고 잘 풀라는 뜻인데, 이게 잘 풀려서 잘 올라가던 사람도 항상 미끄러지죠. 미끄러지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역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런 것은 미역국 먹었고 어디 시험을 쳤다든지 입사 시험을 쳤다든지 안 그러면 대학 시험을 친다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업상 거래관계를 해왔다든지 하여서 떨어진 거, 그걸 이제 미역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이제 이렇게 말한 거라고 허겁지겁 한 덩이 찬밥하고도 이제 떨어진 거하고도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게 갓 지은 따끈따끈한 먹기 좋은 사르르 녹는 밥이 아니고 먹히는 목이 메이는 그런 찬밥. 그러니까 미역국을 지난밤에 이끌 때 불 앞에서 한 냄비 미역국을 끓였을 뿐인데 이제 미역국을 어찌냐게 이제 먹고 왔다 이거죠. 기약에서 떨어졌다 이 말이죠. 허겁지겁 한 덩이 찬밥을 말았을 뿐인데 이제 한 번 떨어졌을 뿐인데 찬밥 한 번 먹었을 뿐인데 내가 진급해서 한 번 찬밥 먹었을 뿐인데 이런 말이란 말이죠. 허겁지겁 한 덩이 찬밥을 먹었다는 것. 걸렸다는 얘기죠. 이제 다른 놈이 승진하고 자기는 승진을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찬밥 한 번 먹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다. 이불 속으로 손을 뻗으면 한 줌 미역이 무섭게 엉킨다. 떨어진 그 기억과 그 찬밥 먹었던 것이 자기가 그 뇌리에서 계속 이불 속에까지 들어와서 그 미역국 먹었던 거, 찬밥 한 그릇 먹었던 것이 엉킨다 이 말이죠. 한 다발 머리칼이 빈 몸을 휘감고 내 몸을 전체를 이렇게 휘감고 빈 방을 넘실거리고 살려줘 이거라는 모양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그 미역국 먹었던 그 장면과 그것이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잖아요. 방에까지 쫓아와서. 무한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한 다발 머리카락이란 거 온천지 머리카락처럼 뒤얽힌 자기 미래에 그거의 승진을 하게 되면 그 다음 계획이 뭐가 있고 내가 거기에 예를 들면 당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미역국 먹는다는 것도
우리가 그 선거에서 낙선한 사람들은 미역국 먹은 거잖아요. 찬밥 한 그릇 먹은 거잖아요. 네. 또 우리가 입시에 가서도 또 그렇게 해서 떨어진 것은 또 찬밥을 먹고 또 떨어진 거니까 또 미역국을 먹은 거고. 한 다발 머리카락이 빈몸을 휘감고 자기를 전체를 다 지배하는 것이야. 한 번의 실패가. 그래서 빈방을 넘실거리고 살려줘 애가라는 모양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실패의 그 전체가 자기를 며칠간은 한 달간이 됐든 1년이 됐든 평생이 됐든 이것은 자기한테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거야. 네. 예. 그래서 미역은 대체 무엇일까? 책상 맨 구석 크고 두꺼운 책을 찾아 펼치자 미역은 있다 이거지. 어김없이 여기도. 그러니까 공부했던 자리에 내가 책을 펴서 그 공부해서 죽으라고 그 시험에 합격하려고 했던 그 자리에도 미역은 있다 이거. 미역국은 내가 몇 번 먹었는가, 재수를 몇 번 했는가, 그게 다 그 미역국 자리 아니에요? 등단을 하려고 했는데 등단을 못했던 그것도 다 미역국. 책을 펼쳐봤던 그 자리가 다 계약을 못하는 것도 미역국. 그래서 미역은 어김없이 거기도 있고 내가 무엇을 하려고 했던데 어디까지나 어김없이 따라다니고 있는 거야. 인생 모두한테가요. 핏기를 잃은 종이 위에 목이 맨 활자 위에 목이 꺾인 활자 위에 그렇게 웅크리고 앉아서 너 그 정도 공부해갖고는 미역국 먹어. 너 그 정도 노력해갖고는 미역국 먹어. 너 그 정도 노력해갖고는 당선에서 떨어져. 너 그 정도 해갖고는 회사에서 승진 못해. 이런 것이 다 미역국이죠. 그래서 이가에 마른 미역 부스러기를 묻힌 채 항상 이가에는 미역국 먹은 그 부스러기가 묻힌 채 떠도는 창밖에 사람을 바라보다 당신도 미역국 먹었습니까? 당신도 먹어본 적 있냐? 나같이 이렇게 쓰라리는 맛을 먹어보고 살았냐? 한마디 걸냈을 뿐인데 한 차례 눈을 마주 보았을 뿐인데 그는 몹시 운다. 지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다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의 경쟁 안에서 이게 왜 우리가 이런 경쟁에서 이렇게 서로 미역국을 먹여가면서 살아야 되는가? 그 경쟁이 힘들다 이거 아니에요. 무한 경쟁과 무한 반복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 투쟁이 이만큼 힘들다는 것이죠. 안 하면 되는데 안 할 수가 없죠. 안 하게 되면 이제 뒤처지는 거니까. 가만히 있어도 남은 나를 밟고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거기서 안 밟히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또 경쟁을 하고. 안 그러면은 국가에서 기본적인 생활이라도 보장해 준다면 아니 나는 그것만 먹고 만족할래 하고 두루놓을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나 그것 갖고는 만족 못하니까 어찌됐든 간에 나는 더 많은 대우를 받고 더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겠다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뭐 어떤 자기 노력이라기보다는 유전적인 성향이 살아남기 위한 기본적인 욕구와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자아 실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자아 실현이 남보다 더 많이 먹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나은 대우를 받고 그렇게 돼야지 잘 수면도 잘 하고 소화도 잘 되고 건강할 거 아니에요. 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부분 같아요. 나보다 못한다고 생각했던 누군가가 어느 날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높이 좋은 영광을 트로피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럼 속이 뒤집힐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는 몹시 운다. 갈 곳을 모르는 귀신같이 미역국 먹고 나니까 이제 상처 때문에 이제 귀신같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로 깊고 뜨거운 물속에 잠긴다는 거죠. 그 미역국 먹은 그 속에 푹 침잠해서 며칠이고 그 속에서 그냥 채백해갖고 엄마가 너 실망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봐라. 학원에 더 좋은 데 보내줄게. 네 좋은 것도 사줄게 하고 꼭 꼬실 때까지 기다린다든지 안 그러면 그렇게 자기를 위로해주고 꼬실 사람도 없고 마누라도 없다든지 안 그러면 자기를 위로해줄 남자친구도 없는 경우에는 혼자서 이제 채백해갖고 이렇게 혼자 마음속으로 울고 앉아있어야지. 그래서 미역은 순식간에 불어나 짭조름한 살냄새를 피우고 그리고 자꾸 더 불어나서 상처가 자꾸 더 불어나가지고 순식간에 불어나서 짭조름한 살냄새를 피우고 내 몸 안에 하나의 몸이 돼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것이요. 자꾸 미역국 먹고 하면서 실패한 것이. 누구의 생일입니까 오늘은? 누구를 위해 미역국은 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의 탄생과 축하를 위해서 오늘은 누군가를 축하하기 위해서 미역국을 끓고 있는데 당신의 생일이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실패의 연속의 절망적인 삶의 시작입니다. 이런 말로서 이렇게 한 거예요. 미역국을 끓고 있습니까? 미역국은 끓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속에서 이미 미역국은 끓고 있습니까? 이제 태어난 순간부터서 번뇌의 순간이 그거 시작입니다. 이제 당신은 연장이 되는 게 생명입니다. 응애하면서부터 당신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라질 듯 한 그릇 밤이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질 듯 실패가 사라질 듯 한 그릇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미역국의 한 그릇 밤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의 한 그릇 밤이고 내일은 무슨 실패로서 내가 또 한 그릇 밤이 될 것인지. 영광은 하루고 실패는 100일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
가다 보면 그 노력은 100일이고 영광은 단 하루에 있는 거야. 그게. 그래서 아주 그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무한 경쟁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실패의 연속에 잘 적응할 필요성이 있어요. 안 그러면 이제 실망을 하다 보면 자살도 하게 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다리 위에서 예, 몸을 예. 던지고. 여러 가지로 다른 길을 갈 수가 있는데 그런 것이 너무 실망할 필요 없어. 그렇다고 살다가 죽는 것은 100년 안에 똑같은 길을 가고 있지. 거기서 그 더 크게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느 시대에 어느 왕은 대단한 것 같았지만은 어느 시대에 어느 농부는 이름도 없지만은 지금에 와갖고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 사람들도 결국에 와서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너무 얽매하고 살 필요가 없고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즐겁게 바라보고 내 인생을 내가 하루라도 현재에 더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해요. 미역국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시는 보면은 상당히 그 인생의 그 비관적인 비관적인 면을 좀 아픔을 들여다본 것 같다. 정제시켜서 비유와 은유로서 나타내고 있죠. 네. 인생의 부처님이 말했던 인생이 번뇌라고, 백팔번뇌라고 네. 그랬는데, 인생이 고통이라 그랬는데, 그런 시각이 잘 드러나 있네요.